자, 우리 이제 파동과 소리 들어갑니다. 자, 지금 네가 우리 양피디가 듣고 있는 선생님 목소리도 누구예요, 얘들아? 파동이에요. 자, 그래서 파동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나에게 비추고 있는 빛도 파동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뭔가 진동이 시작돼서 가는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파동의 누구예요, 얘들아? 파동의 누구예요, 얘들아? 형태를 먼저 보여줄게요. 가장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무슨 파냐면 물결파예요. 눈에 가장 정확하게 보이죠. 지금 선생님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 이거를 파동이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 우리 여기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 놓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을 받아 놨을 때 여기 한 점에다 돌을 뽕 하고 떨어뜨렸어. 자, 그랬더니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합니까? 주변으로 물결파가 벙벙벙 일어나서 주변으로 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때 보면 물이 넘실넘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가 실제 호수에 축구공을 탁 빠졌어. 축구공이 빠지면 애들이 축구공을 던지려고 거기다 막 뭘 던져? 돌을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물결파를 일으켜서 그 축구공이 내 앞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실제 축구공이 빠졌을 때 우리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채우고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물 분자가 돌을 맞지? 그럼 얘가 돌을 맞았으니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얘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돌을 맞고 얘가 내 앞으로 오는 게 아니야. 옆으로 오지 않아요. 수평 이동하지 않아요. 무슨 이동하죠? 수직 이동하죠. 그래서 돌을 맞아.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 무엇합니까? 옆에 있는 물 분자를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려. 그러면 얘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 얘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는 얘가 이렇게 해서 넘실대서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돌을 맞은 물은 무엇할 뿐입니까, 얘들아?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파동의 형태를 보면 파동이 시작된 원래의 지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파동이 시작된 원래의 지점을 뭐라고 해요, 얘들아? 파원이라고 해요. 무엇이요, 얘들아? 파원. 그래서 누구란? 파동이란 어디에서 시작된? 파원에서 무엇된? 시작된 누구요, 얘들아? 진동이 어디로, 얘들아? 주변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진동이라는 건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 진동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옆에 있는 애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물분자가 돌을 무엇하면, 얘들아? 세게 맞으면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얘가 세게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물분자도 세게 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얘가 약하게 진동하면 옆에 있는 물분자도 약하게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 파동은 파원에서 시작된 누구요, 얘들아? 진동에 의한 누가요, 얘들아? 진동에 의한 누가요? 진동에 의한 누가요?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돌을 던졌고요. 돌을 던진 걸 누가 맞은 거예요, 얘들아? 물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무엇하면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누굴 전달해요?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해요. 그럼 누가 떨려요? 선생님 성대가. 근데 성대 주변에 있는 공기도 진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서 주변을 채우고 있는 공기 입자가 제자리에서 얘네들은 무엇해요? 진동만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입자를 진동을 통해서 쳐요, 안 쳐요? 쳐서 너의 귀까지 들리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공기가 진동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물이 진동하면 물결파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 진동을 전달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질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매질.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매질은 자 파동의 누구요, 얘들아? 파동의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를 무엇하는, 얘들아? 전달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물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걸 매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했고요. 매질의 누구예요? 얘들아? 특징. 매질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매질은 수평 이동하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무엇만 합니까? 진동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건 거의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질의 특징. 제자리에서 무엇만 한다? 제자리에서 무엇만 한다 얘들아? 진동만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무엇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동하지 않는다. 진동만 할 뿐 무엇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매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가 달라요. 누구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누가 달라요? 파동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매질에 따라 어떤 파동이 존재하느냐 요걸 우리가 볼 거거든요. 자, 매질이 누가 있느냐? 네, 매질이 물이에요. 그러면 무슨 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결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매질이 누구예요 얘들아? 공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소리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질이 누구예요 얘들아? 땅이에요. 그러면 무슨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지진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질이 용수철이야? 용수철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 누가 달라지게 됩니까 얘들아? 파동의 종류가 뭐해져요? 달라져요. 됐나요? 자, 그런데요.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매질이 있는 파동과 매질이 없는 파동이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탄성파와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비탄성파가 있어요. 탄성파 무슨 탄성파? 비탄성파. 매질이 있는 파동을 설명하기가 쉬워서 매질이 있는 파동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매질이 존재하는 파동. 얘는 누가 존재하는 파동이야? 매질이 있는 파동을 탄성파, 비탄성파. 자, 진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배운 애들은 모두 다 무슨 파예요? 탄성파예요. 그런데 비탄성파의 대표적인 예제가 누굽니까 얘들아? 빛이에요. 누구라고 얘들아? 빛. 그 다음에 무슨 파가 있냐면 전자기파. 무슨 파? 전자기파. 우리 누구요 얘들아? 빛이 태양에서 나온 광자라는 입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직접 어디로 옵니까 얘들아? 내 우주를 뚫고 지구의 대기를 뚫고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직접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빛을 계속 쳐다보면 눈이 손상됩니다.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직접 오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파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고막이 손상되진 않아요. 물론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냥 음악 소리 좀 듣고 이렇게 누군가의 말소리 듣는 걸로 고막이 막 크게 손상되진 않아. 얘네들은 무슨 파얘들아? 탄성파로 매질이 계속 진동을 옆으로 전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 들려 안 들려 얘들아? 안 들려. 진동이 가다가 에너지를 마찰 때문에 잃어서. 그런데 이런 애들은 거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다소 에너지가 좀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비탄성파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런 애들을 볼 건데요. 자, 어쨌든 매질의 종류에 따라 누가 달라진다? 파동이 달라진다라는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누구의 구조로 들어갑니까? 자, 파동의 누구요? 구조와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파동의 누구와 누구? 구조와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특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파동에 누가 있어요? 구조를 볼 거예요. 자, 파동의 구조를 보면 우리 선생님이 벽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이 실을 무엇할 거야? 흔들 거야. 위아래로.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가 원점으로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Y축이 누가 되냐면 위치가 돼. Y축이 누가 돼? 위치. X축이 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 거리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시간일 때 거리일 때 해석하는 게 달라져. 어쨌든 선생님이 이 줄을 휙 하고 휘둘렀어. 그랬더니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할 거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기도 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지. 그래서 이 파동이 움직이는 형태를 지금 선생님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볼 건데 얘가요 꼭대기를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렇게 해서 올라갈 거야.
맞죠? 파동이. 자, 이때 파동이 가장 높은 지점이 있죠. 높은 지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꼭대기 산마루라고 하잖아. 가장 높은 지점.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마루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깊은 지점으로 내려갔을 때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골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골.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마루와 마루 사이에서 이 파동은 내려갔다 올라왔죠? 몇 번 진동했습니까? 2번. 네. 내려갔다 올라오면 한 번 진동한 거 아니에요?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게 진동이잖아.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한 번 진동했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거를 파동이 한 번 진동했을 때 에너지가 여기다가 열로 이동한 거야. 맞죠?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파장. 요것도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에서 골까지 뭐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의 폭을 물어볼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들립니다. 진동의 폭을 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진폭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애들이 마루에서 골이래. 모든 중점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누구는요 얘들아? 진폭은 이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게 진폭인 거 맞아요? 틀려요? 요게 진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얘들아? 자,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가 누가 된다? 진폭이 된다. 이게 커지잖아. 그러면 엄청 에너지가 많은 파동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때 소리도 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작은 소리는 진폭도 커요, 작아요, 얘들아? 작아요. 이게 크면 에너지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폭으로 파동이 가진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파장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우리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냈냐.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싶어서 만들어둔 게 이런 구도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파장은 누가요, 얘들아?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파동이 가진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싶대요.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누구냐면 진동수와 누구라는 개념이야? 주기라는 개념이야. 파동이 가진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우리 양 PD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된 파동이 있습니다. 1번의 파동과 2번의 파동 중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1번. 그렇죠. 같은 공간에 대해서 훨씬 많이 진동했죠. 그래서 눈으로 대략 1번이 에너지가 좀 많아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수학적 수치로 알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진동수와 누구니까 아니라 주기가 되는데요. X축이 만약에 시간이잖아. X축이 만약에 시간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그 시간이 누가 됩니까? 주기가 됩니다. 대략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주기가 갖는 의미가 뭔지는 알죠. 그치? 주기. 시간을 재는 거예요. 주기. 그치? 시간을 재는 거고 진동하는 횟수. 그게 누구야? 진동수야. 그런데 진동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를 셀 거야. 그런데 진동하는 횟수를 하루 종일 세? 아유 어떻게 하루 종일 세? 지겨워서. 그래서 누구는요. 진동수 있죠. 진동수는 딱 몇 초 동안만 셀 거야? 1초 동안만 셀 거야. 그러면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하죠. 그래서 1초 동안 무엇한 자 파동에서 진동한 누구니까 얘들아 횟수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동수라고 얘기해요. 자, 이 친구의 누구냐 얘들아? 단위가 누구냐면 HG라고 써. 뭐라고 읽어 얘들아? 헤르츠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헤르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주기가 있습니다. 자, 주기. 시간을 재는 거야. 기간을 재는 거야.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을 재? 아니, 파동이 무엇할 때? 진동할 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재긴 재는데요. 몇 번 진동할 때? 몇 번일 것 같아? 봐봐.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지. 100번 진동할 때 시간 재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몇 번만 진동할 때? 한 번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알면 100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곱하기 몇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주기를 잴 땐 몇 회 진동할 때라 1회 무엇할 때? 진동할 때 무엇한 걸린 누구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주기라고 해요. 됐을까요?
자, 대개는 주기는 뭘로 나타냅니까? 초로 나타내요. 누구로 나타내요? 초. 자, 그럼 이제 주기와 진동수로 누구를 잴 거다라고 얘기했어? 에너지를 좀 비교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자, 근데 그 멀리 있는 게 안 들리는 게 그 진동이 방해받아서 그러면 맞아요. 그 저거 주기가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원초적인 에너지를 구하는 거야. 근데 멀리 있을 때 소리가 이제 덜 들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중간에 공기 중에는 방해 입자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 방해 요소가 뭐하다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을 때 원초적인 이 파동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 지진파. 지진이 엄청 세게 일어났어. 근데 지진이 일어난 지점에서 집이 멀면 피해가 커요, 작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지진이 엄청 큰지 작은지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계산한 걸 우리가 지진에서는 규모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뉴스를 방영할 때 보면 규모와 진도의 수학적 수치가 달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학에서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갈 거야? 자, 네, 주기와 누구요? 진동수의 누구요? 관계로 볼 거야. 자,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볼 건데 A 파동이 있어요. 무슨 파동이 있어요? B 파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누구요? 주기가 2초야. 얘 주기가 몇 초야? 5초야. 그러면 한 번 진동할 때 이렇게 해서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2초. 근데 얘는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5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수? 진동수를 측정해라 라고 얘기했어. 자, 진동수는 몇 회 진동할 때, 얘는 자, 한 번 진동할, 주기가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자, 진동수가 1초 동안 진동한 누구요? 횟수. 1초 동안. 자, 그럼 너 지금 봐봐.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지. 그럼 이렇게 가는데 몇 초? 1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몇 초? 1초야. 그러면 진동수는 몇 초 동안이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지. 그럼 얘는 1초 동안 한 번 진동해, 반번 진동해? 반번 진동하네요. 그래서 2분의 1Hz예요. 됐나요? 얘는 5초 걸리죠?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5초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1초 동안 얼마큼 움직였냐? 그럼 이걸 몇 등분해야 돼? 5등분 해야 되지. 그러면 1초 동안 이거 5등분 한 것 중에 요만큼 움직인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5분의 1Hz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치? 그래서 누구와 누구는 주기와 진동수는 비례야 반비례야? 주기와 무슨 수는 진동수는 반비례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라고 얘기하세요.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기가 짧다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벌써 한 번 진동한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시간 지나도 많이 진동하는 거 맞아 들려? 주기가 짧은 애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면 진동수는 크게 나타나 작게 나타나? 작게 나타나요.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네들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들은 뭐 다양한 원동력이 있지만 주기와 진동수는 둘이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에서 에너지가 이동할 때 요 다음에 파동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무엇하시오? 자, 뭐 찾아보시오, 그리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파동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한 점의 매질은 무엇합니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렇게 해서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파동이 다음엔 어떻게 되냐? 꼭대기를 찍었던 애가 중심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지. 그럼 그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갈 건 얘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파동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이 꼭대기에 있던 누구요? 얘들아 매질은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가야 될 게 얘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바닥을 찍었더니 중심을 찍어야 되죠. 맞지? 그 다음에 바닥을 찍을 건 얘가 바닥 찍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바닥 찍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 중심으로 내려오고 얘가 그 다음에 꼭대기로 올라오고 얘 중심으로 올라가고 얘가 바닥을 찍고 그래서 한 점씩 에너지를 무엇하면 이동시키면
요렇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파동이 구성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파동은 무엇합니까? 자 여기서 찍었던 애가 바닥을 찍죠. 그럼 얘는 내려오고요. 여기 있는 애가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겠네요. 그치? 그러면 바닥 찍었던 애가 꼭대기로 중앙으로 올라오고 얘가 이제 바닥을 찍어야 되죠. 얘가 중앙으로 내려오고 얘가 꼭대기를 찍고 얘가 중앙으로 가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찍었던 애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은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런 식으로 파동의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하얀색 파동이 다음 몇 초 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하얀색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이제 시간이 있어 없어? x축이 누구일 때? 시간일 때. x축이 누구일 때? 시간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몇 초 후에 파동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할 때 고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주기를 통해서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파동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 이동할 때, 자 누굽니까 얘들아? 한 번 누가 할 때 진동할 때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중앙으로 오고 얘가 꼭대기로 가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중앙으로 왔던 게 얘가 올라가고 얘가 다시 내려오고 얘가 꼭대기로 가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파동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봤더니요 파동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이에요? 파장이에요. 한 번 진동할 때까지 매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이동해요 얘들아? 4번 이동해야 몇 번 진동하게 됩니까? 한 번 진동하게 되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매질이 4번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동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파동의 일종인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소리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갔더니 세 번째 누구로 갔더니 소리로 갔더니 자, 소리는 일종의 누구의 진동을 통해서 공기의 누구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전달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소리예요. 그러면 누가 매질이 되는 거야? 네, 공기가 누가 되는 거야? 소리파에 누가 됩니까? 매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파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음파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음파. 자, 매질만 있으면 사실 소리는 전달돼요. 공기가 일반적인 매질이 맞지만요. 물도 매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버랜드에서 캐리비안 베이비 같은 데서 막 잠수하다가 밖에서 나는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려. 물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자, 지금 보면 우리 소리의 전달을 한번 먼저 볼게. 누구의 전달? 소리의 누구예요, 얘들아? 전달에 대해서 볼게. 일단 선생님이 북을 쳐.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 북소리. 바이올린을 켜. 그럼 무엇이야?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소리의 전달. 일단 누가 진동합니까? 물체가 무엇합니까? 진동을 해요. 그러면 물체의 진동이 누구를 진동시켜? 공기를 무엇시켜 얘들아? 진동시켜. 이 공기의 진동이 귀 속에 누구를 진동시켜요 얘들아? 고막을 진동시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귀 속에 고막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무슨 세포? 청각세포가 이 진동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무슨 신경? 청각신경에 전달돼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면 내가 이 소리를 뭐 했다? 들었다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누구만 진동하면 돼요? 고막만 진동하면 돼요. 맞지? 고막을 꼭 공기만 진동하나요? 물도 진동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래서 소리의 전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소리는 매질만 있으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소리의 특징 무엇합니까 얘들아? 매질만 있으면 매질만 무엇하면 존재하면 소리는 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매질의 종류로 소리 매질의 종류로 누가 가능합니까? 고체, 액체, 무려 기체가 모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매질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따라서 매질이 없는 누구요, 얘들아? 우주, 즉 진공에서는 누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얘들아 소리의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소리를 못 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가 전달 속도가 제일 빠르냐? 고체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액체. 그 다음 기체입니다. 고체는 입자가 따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양PD 어떻게 줘라. 얼마 안 남았어 양PD. 좀만 정신 차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 소리의 몇 요소만 합니까 얘들아? 3요소만 하면 끝납니다. 자, 소리의 3요소 일단 아무리 선생님이 잘 설명해도 목소리가 장난 안 들려요. 무엇일까요? 소리의 누가 됩니까? 크기. 소리의 누구예요? 크기. 자, 소리의 크기. 너 큰 소리를 내려면 북을 세게 쳐야 돼? 약하게 쳐야 돼? 세게. 세게 쳐야 되지.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래서 소리의 크기 누굽니까? 아니라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렇게 된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요렇게 된 소리가 있어요. 진폭이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렇지? 얘가 작죠? 얘가 무슨 소리예요? 작은 소리. 얘가 무슨 소리에 해당합니까? 큰 소리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예요. 자, 소리의 누굽니까? 소리의 누구요? 높낮이. 이게 누굽니까? 소리의 3요소 중 하나예요. 자, 우리 남자애들이요. 사춘기가 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굵어져요. 그치? 굵어지고 이제 낮은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애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의 특성상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두꺼워져 얇아져? 두꺼워져. 그러면서 똑같이 소리를 내도 진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무엇합니까 얘들아? 진동이 잘 돼. 근데 남자애들은 진동이 잘 안 돼. 지금 이 진폭은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진동수가 더 많아 적어 얘들아? 많지. 그랬더니 얘는 무슨 소리가 납니까? 높은 소리가 나. 얘는 높은 소리가 나고 얘는 무슨 소리가 나요? 낮은 소리가 나. 그래서 무엇합니까? 소리의 높낮이 누구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수?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가 이렇게 많으려면 성대가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얇아야 돼. 그러면 악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악기를 만들 때는 자 줄의 경우에는 현악기의 경우에는 줄을 어떻게 만들어? 얇게. 됐을까요? 네. 관악기의 경우에는 뭐하게? 짧게 만들면 무슨 소리가 나? 잘 진동해서 높은 소리가 나. 됐을까요? 자, 소리의 3요소 마지막 들어갑니다. 야, 선생님 판서 잘려 앉아요. 나오고 있어. 소리에 누구 되냐면 소리에 누구요? 맵시라는 걸로 들어가요. 소리의 맵시. 소리의 맵시가 뭐냐면 사람마다 목소리가 뭐해? 달라. 너랑 나랑 목소리가 달라. 파동을 측정해 보면 요 소리는 이렇게 측정됐다. 근데 다른 사람 목소리는 이렇게 측정된다. 파동이. 봐봐. 파동의 형태가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이유. 소리 이제 누구 때문이야? 파동의 누구요? 형태. 누구 때문이다? 파형 때문이다. 됐을까요? 그래서 진폭, 진동수, 파형 이거에 따라 소리의 몇 요소가 달라진다? 3요소가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